저 이렇게 시작할까?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이화백입니다. 아 박수 쳐야 돼 우리? 보통 다 이렇게 하던데. 아 그래? 오늘 우리가 할 주제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였나? 왜 이래 형? 모르는 척이야 형. 왜 이렇게 갑자기 쑥스러워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 미국에서 유부녀들의 포르노라고 불렸던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지금 3편까지 나왔죠. 네. 이 영화 그 이하백님이 하자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걸 처음에 얘기하고 싶어 했던 이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특히나 개인적인 음, 경험에서 판타지. 그니까 이렇게 판타지도 있고 어,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도 있고 어,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영화가 내가 만났던 여자들이 음, 어떤 심정으로 그랬을까? 음, 아니면 나랑 같이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같은 거를 음,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거랑 음,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음, 많은 여자들도 그냥 생각만 하고 한 번쯤은 뭔가 꿈꿔봤을 만한 그런 것들이라 음. 그래가지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교육 방송 쪽으로 나가버리나?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있나? 누구나 남자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개인적으로 나는 주변에 그냥 얘기를 해봤을 때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되게 얘는 거짓말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항상 그냥 내 기준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음, 보면은 있다고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음, 있다고 하고 쑥스러워서 얘기 못하는 사람 있고 음, 그리고 애초에 자기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야동 한 번도 안 봤는데 라고 음, 하는 애들이 보통 그렇게 음.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다. 어 그러면은 우리 이화백님 얘기대로 하면은 남자들은 다 이런 여기서 그레이가 지배자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제 지배자인 거지. 사실 이제 돔이라고 그러죠. 네. 보통 한국에서는 돔이라고 부르는데 이 돔 기질을 다 남자들은 갖고 있다. 가지고 싶어 한다. 가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발현하고 싶다. 그 일부는 발현하고 어, 싶어 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제약과 예. 아니 뭐 본인의 매력 문제나 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하는 발현할 것뿐이다. 기회가 없는 거지 그냥. 아, 주변에 여자가 없거나 어. 혼자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혼자 소리 지르고 그럴 순 없을 거잖아. 섀도우 SM 같은 그런 그러면 느낌으로. 그 판타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그 SM어 여기가 SM어죠. 아, 그 SM 용어들을 이제 좀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잘 아시니까. 경험은 없지만 네. 예, 사랑은 글로 배우듯이 우리 또 잡다한 지식 많잖아요. 예, 아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그레이는 지배자고 여기서 아나스타샤는 이제 복종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이걸 이제 도미넌트 뭐 서브미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국어로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부를 때는 돔이냐 섭이냐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돔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섭도 여자가도 될 수도 있고 남자도 될 수도 있고 이게 꼭 남자만 돔이 되고 여자만 섭이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이제 플레이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돔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 지배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야. 정신적 지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우리 어릴 때나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되면은 음, 보통 미디어에 비춰지는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성별은 음, 보통 보면 여자였거든요. 음, 항상 남자들은 여자를 괴롭히고 음. 여자들은 항상 힘들어하고 가부장적인 거. 그런 이미지였는데 어. 요즘의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괴로워하는 건 남자들이야. 어떤 이유에서든. 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 여자가 연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음, 아니면 반대로 그 여자가 날 너무 괴롭혀. 음, 진짜 괴롭혀. 음, 음, 그래가지고 괴롭거나 음. 남자들이 대체로 괴로워해 요즘에는. 남자들이 좀 섭이된 것 같아. 그게 뭐 본능도 있지만서도 뭔가 음, 되게 교육된 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엔 그 가부장제도 음, 사실 이것도 돔이라고 보거든. 그쵸.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문화적인 음, 문화와 뭐 이런 교육으로 해서 여자를 이제 교육시켜서 음, 여자를 강제적으로 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사회적으로. 음, 음, 음. 근데 그 이하백님이 말씀하시듯이 요즘에는 이제 남자한테 책임감이나
권한이 이제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종을 오히려 남자가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도 일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이란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동남아 쪽은 보면은 태국이나 베트남 쪽은 여자가 가장인 그치. 그런 문화가 좀 목의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모계 사회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동네는 남자가 일하는 것보다는 여자가 일하는 게 좀 더 당연하게 느껴지고 남자는 이제 집에 가만히 있다가 뭘 하는지는 몰라요 사실. 가만히 있다 여자 일 끝나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데리러 오고 집에서 펑펑 놀고. 근데 그쪽에서 내가 들은 그러니까 뭐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쪽에서 들은 여자들한테 들은 남자들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게으르고 재미없고 이게 매력 없는. 그리고 섹스 생각만 하는. 아 되게 짐승 같다. 근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 그게 남미도 그래. 아 남미도 그렇고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좀 못 사는 나라일수록 좀 그런 게 강한 게 우리나라도 왜 옛날이나 이럴 때 보면 시골이나 이런 데 뭐 엄마들이 일 다 했지 뭐. 근데 지금 보면은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도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의 실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미디어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집에선 남자들이 놀고 있고 여자들이 시장 나가서 몰래 뭐 암시장 같은 데서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에서 돈을 벌어 와서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뭐 남자들 되게 우습게 보고 그런 문화가 되게 만연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진짜 북한이. 근데 그게 보면은 못 사는 나라일수록 여자가 일하기가 편해. 왜냐면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시장은 네. 남자한테 개방이 안 돼 있어. 개방이 안 돼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만약에 한 60대에 아빠가 이제 퇴직했어. 그리고 엄마도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야. 마지막 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엄마는 바로 나가서 일을 구할 수 있어. 아빠는 일 구하기 힘들어. 왜? 그러니까 왜? 생각해봐. 뭐 음식점에서 서빙 하나 하더라도 아줌마는 써도 아저씨는 안 쓴단 말이야. 아 그러네. 아저씨가 이렇게 뭐 내 순대국밥을 들고 오는 장면 되게 좀 그러네. 그 뭐 동네 편의점에서도 뭐가 어디든 저임금 노동 시장은 그 이마트 캐셔나 하는 것도 아저씨들이 캐셔하는 거 봤어? 아저씨들은 안 그러네. 한다고. 왜지 대체? 안 시킨다고. 왜 안 그러니까 시킬까? 저임금 노동 시장은 사실 여자한테 더 많이 개방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고임금 노동 시장으로 못 들어가는 남자애들은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도 안 받아줘. 아, 뭐 근데 여튼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의 주제가 경제 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으니까 다시 돔과 서브로 가가지고. 그치, 돈과 서브로 이제 가면은 네. 거기서 이제 육체적인 가학과 피학의 관계로만 이제 가면 그걸 이제 마조냐 세디스트냐로 가죠. 가장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에 마조 그렇죠. 그리고 세디스트 정도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들어왔을 그렇죠. 만한 그런 단어니까. 그건 이제 육체적 가학과 육체적 피학을 해서 이제 성적 만족도를 느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돔과 섭은 거기에 플러스 주인이냐 피지배자냐 의 관계까지 가는 거지. 그렇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만나서 같이 있을 때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둘의 신분 자체가 그렇게 그렇지.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섭에서는 약간 본인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제약이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이 모신다라고 표현하더라고 걔네는. 하는 그 돔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 전부 이양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정도를 이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은 또 이렇게 하면 신기한데 이상한데 사실 이게 또 연애 얘기하고도 다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뭐 똑같이 진짜. 그 여자들 중에서도 본인을 되게 구속해주길 원하는 여자들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돔하고 섭 관계도 보면 아무나 나는 돔 기질이야. 넌 섭 기질이야? 자 우리 이제 돔과 섭이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되게 자기가 그 아까 권한을 이양한다고 했는데 그치. 그게 권한을 이양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양을 하고 싶겠지. 그렇지. 그냥 아무나 되게 찌질한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이양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돔이 그것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돔질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갑질 을질 그렇게 하듯이. 야, 네가 돔이면 다지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찌질한 돔들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돔이 되고 싶은 돔인 것이. 근데 정말 돔이 되려면은 그냥 표면상 계약상 너는 돔 나는 섭 그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고 말을 그렇지.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육체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여기는 성적인 매력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치 모든 거지.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지. 그 그치. 사람이 가진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네 명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뭐 이제 모든 걸 다 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만 뭐 여기서도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뭐 이 SM 플레이에서도 여러 종류의 이제 플레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걸 이제 때리는 걸 뭐 영어 자체로도 스팽이라고 하죠. 스팽도 있고 그 목을 좀 조르는 방식으로 하는 그 브레스 컨트롤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들이 있는데 돔은 이 플레이도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되네 세상에. 근데 이 플레이도 섭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 섭이 가장 그냥 뭐 섭이라고 해서 나 스팽 좋아해라고 그게 얘네들이 그 SM 플레이 표라는 게 있어. 그거 보면 종류가 진짜 많아. 처음 들어보는 것도 한 몇십 가지가 돼. 체계적이네. 그러니까 음지에서 현재 뭐 자라왔고 자라고 있는 학문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근데 난 오히려 얘네가 좀 더 괜찮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얘네는 일단 본인이 선호를 무엇을 선호하는지도 알고. 근데 사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커졌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좀 가지면서 내가 그치. 과연 뭘 좋아하고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직업 선택부터 시작해서 사소하게는 오늘 점심 메뉴까지 모든 선택이 거기에서 망설이게 되고 요즘에 다들 선택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더라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택 장애라고 자기를 표현을 하면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 마법의 단어야 선택 장애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난 되게 신기했던 게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싫어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못 만나, 못 버텨라는 기준 자기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사람 되게 많다. 나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그게 그리고 없는 게 되게 많아. 난 그게 없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의 필터라는 게 그냥 그 사람의 내면까지 봐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나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좋아 아니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싫어 정도의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가령 그 아까 SM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 보면 얘네는 얘네가 좋아하는 플레이, 싫어하는 플레이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아무리 돔이라고 해도 그 플레이를 요구하면은 섭이 거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성적 쾌락도 어디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돔과 섭의 릴레이션십 관계에서도 자기가 어떤 돔을 선호하고 어떤 돔을 선호하지 않는지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얘네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검토하고 리뷰하고 본인에 대해서 분석을 계속하더라고. 그렇게 보면은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얘는 그 표현을 공부한다고 표현하더라고.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게 그냥 내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중에선 학력이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집안이 정말 괜찮은 그럼 뭐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집에 돈이 정말 많아서 정말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그런 여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여기까지 자기는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하거나 자기한테 갑자기 이걸 해줘라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부장적인 시선이나 그런 눈으로 보면 까진 거지. 문란하게도 보일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본인에 대해서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게 되게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그 뭐 부잣집이나 아니면 좀 아버지가 좀 대단하신 분이거나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어릴 적에 너무 억눌려 살아서 얘네들이 그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성향이 발달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이 본인이 좀 공부를 해본 사람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좀 글도 많이 써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명확히 아는 애들이 오히려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기 규정이 되는 거지. 그치.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살 때도 그러니까 시간도 잘 쓰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경영을 되게 잘 해나가. 그래가지고 쟤는 SM 같은 걸 좋아한다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은 걔를 그렇게 되게 짐승 보듯 볼 건 아니란 소리지 또. 그렇지. 이게 이제 이 영화에 계속 흐르고 있는 코어 중에 하나긴 한데 아나스타샤와 그레이가 계속 그걸로 반목을 하죠. 난 이것을 원하지 않아. 난 이것을 원해. 이걸로 계속 싸우는 거지. SM을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는 나도 이걸 내용을 좀 알아보면서 보니까 난 그거 하나만은 되게 좋더라고. 얘네는 정말 자기들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구나. 그리고 자기 리뷰도 계속 하는 거, 자기 검증을 또 계속 하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섭 기질이 아닌 거 아닐까요? 라든가 돔 기질이 아닌 거 아닐까요? 라든가 라는 거를 자기 분석을 계속 하더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연애 끝나고 났을 때 상대방이 그냥 상대방을 욕하고 끝나지 자기 반성하는 사람 나 그렇게 많이 본 적 없거든. 당연하지. 그게 제일 편하니까 마음이. 그냥 자기 전 남자친구는 다 개새끼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왜냐면서. 그래서 난 그게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 기제지. 그러려면 이제 나랑 만났던 사람이 병신이었던 거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병신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자존감이 있다면 본인의 철저한 자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난 항상 병신 같은 애들만 만나겠어. 내가 병신 같은 애들만 자꾸 나를 좋아하는 내가 그런 애들만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런 애들만 나를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도 병신이란 얘기지. 내가 병신이라는 사실을 맞설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그치. 눈앞에서 눈을 돌리고 그냥 나는 병신 아니야. 지금까지 만났던 애들이 다 병신이라는 그런 단순한 결론으로 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얘네는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본인에 대한 리미테이션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으니까 그것도 리미테이션도 또 조정을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얘네는 오히려 그리고 얘네의 연애 방식이 일반 연애하고 또 다르지도 않아. 자기들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 남자의 그냥 관계야. 그냥 정서적인 관계로 봤을 땐 똑같은 것 같아. 그냥 그 행위, 그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조금 다를 뿐이지. 뭐 많이 다른가? 근데 그건 재밌더라고. 진짜 서로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서로 그러니까 섭이 돔을 정말 주인님이라고 부르더라고. 나 그 얘기를 눈앞에서 그렇게 주인님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한 번도 안 해봤어? 형은 들어봤어? 아니 들어봤지. 나는 들어는 봤는데. 그렇지. 왜 그 섹스 도중이나 이럴 때 뭐 재미로나 장난삼아 해보지 않나? 해보는데 나는 그게 되게 이렇게 감정이입이 크게 안 되더라고. 그래? 그럼 너는 이 기질이 아닌 거지. 난 그 기질이 아니라 그냥 나는 평소에 그렇게 알콩달콩 하다가 갑자기 침대 위에서만 주인님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평소에도 알고 있으면 평소에도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왜? 아니 그 여자애한테 야 여기서도 했으면은 밥 먹을 때도 하고. 맞아 그래. 그러니까 넌 일관성 없는 게 싫은 거네. 그런 것 같아. 나는 항상 그런 것 같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네가 원할 때만 주인님이고. 그래 인마. 평상시에는 야 이씨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지. 뭔가 되게 자기 필요할 때만 잘 보이는 사람. 근데 나도 그거 싫더라. 나도 싫어. 근데 나도 이게 이게 약간 거부감이 처음에 있었던 게 꼭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날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섭도 돔을 이용하고 돔도 섭을 이용하는 거야. 자기의 성적 만족도를 위해서. 섭도 보니까 돔인데 잘 못 때릴 줄도 잘 모르고 브레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손으로 목을 이제 살짝 경동맥이나 이런 데를 눌러서 약간 사람이 피가 안 통하게 되면은 아주 어찌러찌하면서 이게 약간의 쾌락이 있잖아. 이제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면 돔도 무시당하는 거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는 돔은 돔다운가를 계속 보는 건데 말하자면 남자는 남자다운가 그리고 섭은 섭다운가 여자는 여자다운가에 대한 검증이 계속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것도 되게 맞추기 힘들겠다. 그거는 최후의 그러니까 자기 둘이 침대 위에 올라가 봐야 아는 거잖아. 그렇지.
얘들 정말 좀 서로 짱박짝 찾기 진짜 힘들겠는데? 근데 그거는 음. 일반 사람들 똑같지 않나? 자기랑 맞는 사람 찾기 진짜 힘들잖아. 아 요즘 들어 특히나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음. 특히 기준 없는 애들이 더 힘들어요. 기준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마음에 들어하고 음,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모든 걸 판정하기 때문에 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한 1년 반년 그렇게 만나다가 아니었나 보다 싶은 음,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그 새끼 개새끼 음. 그렇게 돼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연애거든. 자기에 대해서 알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나스타샤의 캐릭터에 대해서. 네, 그 지금 이화백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보면, 예. 그래서 나는 그 처음 연애한 여자들이 더 힘든 것 같아. 좀 연애가 처음인 여자들. 어, 음. 아니면 연애가 안 익숙한 여자들. 왜 힘드냐면 자기만의 낭만이 있어. 자기만의 로망이 있고,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 있어. 특히나 그게 첫 연애가 늦은 사람일수록 아, 더 그런 것 같아. 그런 여자들 있잖아. 30 넘어서 처음 연애한 와. 여자구나.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있지 많지. 똑같아. 어.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연애를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는 건 남자든 여자든 21살짜리 하는 애들이 하는 거 행동 똑같이 하잖아. 되게 희한한 생각인데 내 친구 중에 한 28까지 음. 연애를 못했던 애는 걔는 되게 차에 집착을 하더라고. 자기가 연애를 못하는 게 모든 원인이 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내가 하더라고. 외제차가 없어서. 아니 그냥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가 되게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차를 샀어. 음. 그래가지고 간신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음. 정말 영혼을 팔았겠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어. 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데. 처음 하니까 만족할 만한 여자를 찾긴 힘들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걔가 이렇게 되게 진실되게 연애를 할 만한 상대도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되게 금방 헤어지더라고. 근데 걔는 그냥 자기가 그 연애를 못하는 원인을 딴 데서 찾고 있는 것 같아. 되게 헛다리를 많이 짚고 있는 것 같아. 본인의 그 연애에 대한 환상을 혼자 꿈꾸면서. 그렇지. 자기 망상들이 있지. 연애란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그 여기서 나도 아나스타샤가 보면 여기서 버진으로 나오잖아. 예. 처녀로 나오는데 음. 아나스타샤 보면 얘도 자기만의 사랑 방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애틋한 로맨스가 있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맞지 않으니까 얘는 계속 그러잖아. 그레이한테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이건 아니래. 어. 뭘 안다고. 근데 이게 그레이가 SM적인 요소가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지. 내 생각에 얘 친구 그 사진 작가 있잖아. 걔랑 사귀어도 이 상황은 똑같이 벌어진다. 그니까. 라고 나는 생각해. 나도 똑같이 생각해. 이 그 친구랑 했을 때는 아마 반대야. 반대로 사랑 로맨스가 왜 이렇게 잔잔하지? 맞아.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고 뜨거운 뭔가가 왜 있어야 뜨거운 게 되는데. 없지? 그 남자는 엄청 착하게 막 집에 맨날 데려다주고 얘가 그래. 얘기하는 거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래 다 해주잖아. 터치해주고 스킨십하고 막 해. 하는데 안 뜨거워. 사랑은 이게 아닌데? 아마 똑같은 갈등을 똑같이 느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과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상대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어떤 걸 못 견뎌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난 그게 신기해. 가령 네가 아까 얘기했던 담배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남자한테 담배 냄새 맡으면 나 이게 너무 역겹고 싫어.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왜 너무 사랑했다가도 입냄새 나는 것 때문에 싫어질 수가 있지 사람이. 있지. 진짜 너무 사소한 걸로 싫어질 수 있잖아.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얘가 담배만 피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정이 뚝 떨어져. 그래서 그 뚝 떨어진 감정 때문에 그 뒤에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돼. 이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뭐 음식 쩝쩝대고 먹는 것만으로도 뭐 정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 내가 만났던 애 중에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자기 앞에서 방구를 꼈다고 헤어진 애가 있대. 그래. 난 그거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러면 나는 그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담배 피는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그거는 좀 그러네.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긴 하네.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담배만 예를 든 건데 내가 못 견디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긴 있는데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 근데 사실은 그게 본인의 리미테이션을 모르는 거야. 이게 뭐
그 얘네들 SMO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어. 자기 자신을 알고 한계를 어. 알고 나는 이것까진 가능한데 음. 이건 내가 안 된다는 자기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자기 분석을 하면 해가지고 음. 애초에 거기 맞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하는 거지. 그치.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이는 처음부터 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이제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나스타샤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백지잖아. 그래가지고 그레이가 처음에 자기의 플레이룸인가 거기를 딱 보여줬을 때 되게 넉나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는데 정말 상상을 못했겠지. 자기가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거지? 에 거짓말. 아 몰래카메라인가? 그런 느낌인가? 안 돼, 안 돼. 싫어. 이런 건 안 돼. 그치. 근데 그래,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레이는 거기에서 솔직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지. 드러내고 충분히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나스타샤는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레이가 말을 되게 상세하게 꺼내주시기 전까지는. 반대로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애였으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런 놈이구나라는 그렇지. 거를 어느 정도 눈이 하고 거기서 이놈을 더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결론까지 머리에 팍 하고 섰을 거야. 근데 그게 아나스타샤한테는 안 됐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SM이라는 극단적인 도구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그래서 기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안 서 있으니까 맨날 이상한 놈 만나고 이상한 년 만나는 거야. 그건 그런 것 같아. 그거 있잖아. 이상한 애 만난 애는 계속 이상한 애 만난다. 왜 그러면 자기 때리는 남자 만난 애는 다음에 만나면 또 때리는 남자 만나. 그래?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도 어. 자기 등쳐먹는 식으로 같은 여자 만난 애들은 다음에 또 그런 여자 만난다. 이게 자기 분석이 안 돼서 그래.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형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집에 가서 좀 해봐야겠다 오늘. 근데 진짜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이런 게 잘 됐으니까 그레이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잘 아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계약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계약서를 계속 아나한테 들이밀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상을 명확히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분명히 그레이는 아나를 좋아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그 장면 자체는 되게 그냥 비즈니스 같거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그 테이블의 끝과 끝에 앉아서 되게 남사스러운 얘기들을 되게 사업처럼 얘기를 해. 자, 이거를 너한테 넣을 거야. 이걸로 너를 묶을 거야. 근데 케이블 타이로 묶는 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막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 넌 그거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보였어? 나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난 거기 약간 좀 섹슈얼 텐션을 느꼈는데. 그래? 나는 그거 약간 그 조명도 어둡게 해놨잖아. 조명 어둡고 되게 빨간색의 그런 좀 에로틱한 조명이긴 했지. 난 좀 여기 좀 섹슈얼한 텐션을 난 좀 느꼈는데 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 저 과정을 둘이 되게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 세계에 이 여자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레이가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아나가 그 작성을 하면서 서로가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을까. 자, 이 사람이 이걸로 나를 묶는다. 나는 이걸로 쟤를 묶는다.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레이는 계속 거기서 성적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나스타샤는 그냥 걔는 그게 내 생각에는 그레이가 원했던 건 그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검색해 보라고 하잖아, 내용. 하면서 본인도 그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 섹슈얼한 텐션을 같이 느꼈어야 되는데 아나스타샤는 그게 아니야. 그치 뭔가 그냥 나 이건 싫어. 그래 나 이건 될 것 같은데. 그 방에 들어갔을 때랑 똑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아예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텐션 자체가 그래서 그레이를 보면은 그레이 눈빛도 그렇고 완전 딱 얘는 텐션이 올라가 있는데 항상 아나스타샤를 보면 떨어져 텐션이. 그건 그래. 그래서 그런 건지 보통 그 좀 경험이 적은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침대 위에서 이렇게 좀 놀 때면은 그때 애들 뭔가 되게 긴장하고 되게 그래야 되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간지러 하면서 히히히 막 그런 얘기 있단 말이지. 거기에서 텐션이 팍 떨어지는데 그때 그레이의 기분이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그래서 아 얘는 되게 참을성이 좋구나. 그뭐 그레이는 거기에서도 되게 항상 무표정, 그러니까 상장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계속 아나가 쫓아오기를 되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은 항상 자기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런 상태였어. 근데 음. 아나스타자는 자꾸 그 스탠스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근데 이게 이제 이후에 관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레이는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아나한테 이렇게 편해지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나는 그걸 계속 거부를 한단 말이야.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 돼. 거기 이제 그 그레이의 집에 아나스타샤가 왔을 때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가 다리 위로 이제 가서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싸우잖아. 거기서 아나스타샤가 왜 자꾸 이런 걸 강요하냐 하니까 그레이가 네가 나를 지금 내가 너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레이가 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SM이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둘 다 서로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아나스타샤도 강요하고 있는 거고 그레이도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근데 그레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 아나스타샤는 몰라.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자신이 생각하던 상상하던 사랑의 방식은 아닌 거지. 그래. 그러니까 되게 연애 초보를 데리고 그냥 연애를 하는 느낌인데 분명히 연애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오래 못 갈 걸 알아.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좀 바쁜 사람들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처음에 연애를 하면 맨날 보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근데 둘한테는 뭔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여자친구랑 놀래. 그런 식으로 되게 둘이서 그냥 할 일을 포기하고 해버리면은 그 관계가 얼마 못 가잖아. 그치. 그거랑 그냥 똑같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상대방은 얘기를 안 들어. 그냥 좋으면 같이 있는 거지. 그냥 왜 자꾸 이래. 그냥 그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둘 사이에서 계속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경험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레이가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그레이가 변태적인 걸 강요하고 아나스타샤는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봤을 땐 둘 다 서로 강요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아나스타샤도 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은 이건데 야 이게 노멀 아니야? 왜 노멀하게 안 하고 넌 이상하게 해? 라고 하지만 그레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한테 노멀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노멀이고 뭐가 이상한 거고 뭐가 변태적인 거냐는 거지. 결국 각자의 사랑의 방식인 건데 그러니까 이걸 업세트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잖아. 옳다 그르다 이게 뭐 옳으냐 악하냐 선하냐의 의미도 아니고 정확하냐 틀리냐의 의미도 아닌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건데 아나스타샤는 처음부터 본인이 선택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는데 관계는 갖고 싶은 거지 뭐. 그치. 그럼 나도 그게 의문인 게 항상 보면은 그 그레이랑 같이 이게 침대에서 플레이를 할 때 보면은 되게 시킨 대로 잘 하거든. 잘 하는데 그게 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미 자기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서명은 안 해. 희한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보면 그 술집에서 이제 밀당하고 있는 썸 탈 때 술에 취해갖고 이제 전화를 하잖아 그레이한테. 그러고서 그레이를 애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고 씩 웃잖아. 맞아. 난 그 웃음의 의미가 되게 궁금했어. 얘 왜 웃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상대방을 애타게 했다 이거지. 왜 거기서 그레이가 이제 흥분하면서 술 마셨니? 뭐하니? 너 빨리 집에 가. 막 하고 있을 때 틱 그냥 끊어버리잖아. 나 그거 되게 귀엽더라고. 그래? 근데 이거 보면은 이 SM 성향에서 보면 그 섭의 성향을 나눌 때 뭐 펫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브렛이라는 그 성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브렛이 뭐냐면 까불까불하는 거야. 까불까불. 자기 주인한테. 그 말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왜 애완견들 중에서 되게 귀여운데 말 안 듣고 난장판 집 피워놓고 그러다가 이제 몇 대 맞고 그럼 좀 조용히 있다가 또 지랄지랄하고 이런 개 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왜 지랄지랄 하는 거야? 걔네들은 왜 말을 안 그러니까 듣는 이 거야? 브렛은 그 관계가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자기가 까불까불하고 장난칠 막 자기 주인한테 장난을 막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돔이 나중에 화가 났을 때 뭐 여기서도 영화 보면 이제 나오잖아. 그런 경우에 뭐 너를 뭐 몇 대를 때릴 거야. 뭐 이런 것처럼 그걸 이제 벌을 주는 그러니까 매를 때려주는 거지.
브렛은 그걸 좋아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매를 벌고 싶은 건가? 매를 버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주인이 이게 또 매를 버네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때려주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일반 연애랑 다르지 않은 게 많이 봤던 광경 같아.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응. 조금 연하인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까불까불해. 까불까불하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혼낸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그냥 그건 그래서 이건 안 돼라고 그런 식으로 되게 소프트하게 얘기했는데도 혼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오빠 앞에선 까불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5분 뒤에 다시 까불어. 그게 브렛이지. 그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걸 그냥 실천하는 것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한테 음, 가만 안 있어라고 했을 때 음, 본인이 압도 당할 수 있을 만한 음. 남자를 음. 좋아하는 거지. 근데 보면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압도를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내가 살짝 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압도 당한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했단 음.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은 어, 까불다가 압도 당하는 그 느낌이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상대방이 살짝 얘기해도 자기는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자기가 이렇게 싹 빠져드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플레이인데 그니까. 그걸 지금 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둘만의 놀이네. 그러니까 사랑 연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놀이. 그치. 그러니까 뭐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 막 서로 좋아하면은 막 살짝 깨물듯이 그냥 어. 그런 거랑 그냥 똑같은 거네. 그냥. 그것도 이제 바이팅이라고 해서 그 SM 플레이 중에 그것도 SM 플레이 중에 하나야? 있더라고. 나 되게 많이 물렸는데 옛날에. 그래서 좋아하는 플레이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음. 바이팅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바이팅은 보통 섭이도한테 하는 거야? 아니면 도미섭한테 하는 보통 거야? 도미서밭에 하지. 그래? 그럼 내가 만났던 애들은 다 도미였나? 널 물었어? 되게 많이 물었는데 맨날 그러니까 나는 여자만 만나면 무는 것 같아 애들이. 그게 그런 거라는데 그 자기 몸에 그 자국이 남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개 내 몸에 자국이 남잖아. 그걸 보는 게 좋대. 근데 그건 키스마크 같은 것도 다 똑같지 않나? 그치. 그거랑 일반적으로 비슷한 거의 거지. 모든 연인들이 키스마크 정도는 남기고 싶어 하고 남기잖아. 그래? 진짜. 키스마크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진짜 나 그것 때문에 되게 어디다 이왕 할 거면 목에다 하지. 목에다 많이 하지. 목에다 많이 하고 가슴에다 하고. 목에다 하면 근데 보일 거 아니야. 보이지. 보이건 말건 그냥 나는 되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옛날에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난 그게 되게 좋았던 거야. 키스마크가 달린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 한번 맞아보지 그랬어. 진짜 좀 까불다가 좀 맞아볼 거야. 그때도 기분 좋은가 한번 보게. 이하백 엎드려. 근데 이게 남녀 사이가 뿐만이 아니라 난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귀엽고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그럼 좀 덩치 큰 애들이나 좀 그런 애들 와서 막 괴롭히고 깨물고 그런 애들이 또 은근히 많았어. 그래. 근데 그거 군대에도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껴안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남자애는 되게 싫어해. 막 이렇게 막 싫다고 하는데 애들이 되게 귀엽다는 듯이 막 장난치는 듯이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와가지고 막 깨물고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는데. 군대는 정말 충격인데 형. 군대? 그래가지고 그게 성추행하고 그런 게 그거 아니야. 남자들 걔네 게이도 아닌데 너 게이가 그랬다면 나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 용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걔는 게이도 아니야. 근데 남자 거 막 만지고 막 이래. 그냥 뭔가 그런 욕구가 빠는 새끼도 있었어. 그건 좀 심한데. 그래갖고 걔네 영창 가고 막 그랬잖아. 보내야지. 그럼 난 그게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보면 그 당한 애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귀여워하면서 그렇게 한대. 그냥 연인 관계네. 그냥 누가 보면은 쟤들 사귀냐? 자기는 징그럽지. 당하는 애 입장에서는 죽여버리고 싶지. 근데 이제 걔네는 여기서 지금 예로 든 것 같은 경우는 걔네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고 이제 도미나 섭 관계 같은 거에서는 그 관계 자체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군대에도 계약서 같은 걸 몇 장 갖다 놔야겠네. 지들끼리 니들끼리 그렇게 할 거면 계약하고 해라. 그치. 하도록. 야 어느 플레이까지 될 건지 성향 표시. 이 이상 되면은 세이프 워드 거기 이제 보면 안전호라고 나오잖아요. 세이프 워드를 하면 무조건 거기서 중지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만났던 여자 중에서 보면은 나한테 세이프 워드 같은 개념을 좀 알려주냐 있었어. 걔는 SM어네. 진짜 걔는 나한테 우리 둘 사이의 세이프 워드는 캘리포니아였어. 당최 뭔진 몰랐어. 정말 세이프 워드라는 게 이런 게 맞나? 되게 뜬금없는데 캘리포니아?
근데 세이프워드가 왜 필요했어? 너희도 그런 플레이를 했어? 때리고 이런 거? 걔가 나한테 한 번 그런 적 있어. 지금부터 난 널 괴롭힐 거야. 음. 난 정말 아프고 못 참겠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 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무시할 거야. 어. 라고 얘기를 했어. 어. 근데 반대로 걔도 나한테 그런 식의 플레이를 요구를 했어. 강간해달라고 하거나 때려달라, 욕해달라 그런 거. 어. 그런 애들을 스위치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돔도 하고 섭도 하는 사람. 그냥 본인이 그런 플레이를 둘 다 즐기는 거구나. 섭도 될 수 있고 돔도 될 수 있는 사람을 음. 스위치라고 하더라고. 근데 걔는 보통 보면은 어. 본인이 섭 성향 플레이를 할 때 좀 더 행복해 보였어. 그리고 만족스러워 보였고 끝났을 때. 그래? 근데 항상 나를 칭찬해 줬어.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서 나오진 않았는데 아나스타샤가 그때 매를 맞고 화를 내면서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히면서 끝나잖아. 이게 그게 있대. 그 섭 드랍이라는 게 있고 돔 드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섭이든 돔이든 플레이가 끝나고 나서 죄책감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섭 같은 경우는 이제 돔한테 뭐 스팽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벌을 받고 플레이는 즐겼는데 끝나고 나면 우울해지는 거지. 내가 혼자 타임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이해가 되잖아. 그 여자는 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쨌든 얻어 맞고 뭐 하고 하면서 본인도 즐기긴 즐겼고 그럼 윤리적인 느낌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올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섭 드랍이라고 하고 돔도 드랍을 겪는데 그 드랍이 뭐냐면 내가 얘를 데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레이가 지금 느끼는 게 돔 드랍이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카페에서 이제 아나스타샤랑 얘기를 하고 넌 로맨틱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 I have to be 뭐 이런 얘기 아나스타샤 그래야 되겠죠? 뭐 우리는 뭐 문학을 전공한다고 했나? 그런 거 이제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당신하고 우리 관계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난 낭만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되게 매몰차게 딱 하면서 차내지. 가잖아. 나는 그 코드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느낄 죄책감을 미리 계산하고 벗어나려고 한 거야. 자기 돔드랍을 그렇게 느낄까봐. 그렇지. 아마 플레이가 끝나고 나면 근데 돔드랍을 지금 겪잖아. 왜냐하면 아나스타샤가 얘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잖아. 플레이가 끝나고 날 때마다. 그치. 계속 죄책감을 자극하잖아. 그래서 이게 그 얘기도 있어. 돔도 드랍을 겪기 때문에 섭이 케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섭이 케어를 해준다. 섭은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도 같이 즐겼고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다. 좋았다. 너 때문에 좋았다. 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난 섭 케어를 되게 많이 당한 거구나. 그치. 섭도 그러니까 돔도 드랍을 심하게 겪는 사람은 겪는단 말이야. 왜냐면 사람이니까 내가 이 여자를 막 때리고 이 여자가 좋다고는 했지만 엉덩이 막 그런데 때리고 여자가 울고 근데 그거 보면 아나스타샤도 울잖아. 다 끝나고 나서 섹스를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벌진인 처녀인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내가 좋아서 나한테 엎드려서 이런 플레이를 다 겪고 나고 나면 나는 쓰레기인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나는 쓰레기인가? 물론 뭐 하하 나는 위대한 그레이니까 너 같은 여자들은 세고 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이런 연애의 뭐 주인공을 안 나왔겠지. 그치. 뭐 난 네가 아니더라도 뭐 수많은 여자가 있으니까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레이는 이제 돔드랍을 겪는 거지. 그리고 죄책감에서 아나스타샤를 계속 설득하잖아. 나 너 사랑하는 거야. 넌 널 좋아하는 거야. 이게 내 사랑의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아마 이 카페에서 나가거나 이 아나스타샤를 계속 밀어내려고 했던 이유는 앞으로 올 죄책감 때문에 올 돔드랍을 걱정해서 이 남자가 밀어낸 거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나가 섭 케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안 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치. 그리고 보면은 아나 같은 경우에는 섭 케어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되게 일반적으로 감정 교류를 계속 원하거든. 그렇게 그 섭과 돔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연인과 연인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원해. 그러다 보니까 돔드랍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레이는 그러면 어떤 놈일까? 그레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부분의 근데 여자들이 사소한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해. 그렇잖아. 우리가
뭐 먹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 그치. 뭔가 하루 종일 그냥 정말 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싶은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게 사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남자도 하는 실수고 여자도 하는 실수인데 음. 여자끼리 할 얘기를 남자친구랑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남자들도 남자 친구들끼리 할 얘기를 여자랑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이게 발해가 나는 거야. 어. 발해가 난다는 거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왜 발해가 나냐면 축구 얘기는 남자들끼리 하는 거야. 음. 그런 얘기를 여자친구랑 하고 싶어 해. 음.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런 거 많이 아는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음. 아니야. 남자들의 대화 구조랑 여자들의 대화 구조는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에 맞춰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재미없지.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 친구들끼리는 우리 나 뭐 먹었는데 아니 뭐 직장 상사가 뭐 했는데 조잘조잘 떠들지. 그건 여자들끼리 하는 거야. 남자들은 원래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잖아. 그치. 남자가 남자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뭐 어쩌라고 병신아. 형 점심 뭐 먹었어?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아, 그래도 대답 정도는 했잖아. 짬뽕 먹었다 그러면 그래? 그럼 거기서 끝이지. 그치. 그거 갖다가 뭐 주주절절 얘기를 안 한단 맛이 말이야. 어쨌느니 뭐 가격이 너무 비쌌느니 분위기가 어쨌느니 같은 얘기까지는 안 들어가지 보통. 그치.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 본인 여자친구들이나 본인 엄마랑 할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하자고 하니까 당연히 계속 발해가 나지. 남자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잘하는 남자들도 있지. 있지 분명히. 근데 그런 애들은 보통 대부분 마초적인 기질이나 남성 기질이 많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성적 텐션은 많이 떨어지는 스타일인 거지. 맞는 것 같아. 그 같이 시간 보내긴 참 좋은데 그치. 성적 매력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게 이제 보면 그냥 좀 아줌마스러운 남자들 있잖아. 있지. 수다스러운 남자들, 말 많고 그런 애들은 그런 거 잘해주지. 그러니까 그냥 같이 시간 보내기 얼마나 좋아 그런 애들은. 하지만 반면에는 남성다운 모습이나 진짜 섹슈얼 텐션은 많이 떨어지지. 그건 되게 인정하는 부분이야. 예전에 내가 그랬어. 처음에 여자라는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주고 그냥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되게 난 그것 때문에 공부도 했다니까. 여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다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남녀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남자하고 여자 연애할 때는 그들만의 언어나 그들만의 대화가 있어야 돼. 내가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는 연인끼리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들만의 특별한 커플 랭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 맞는 것 같아. 둘이 맞춰 가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이거를 뭐 친구들끼리 얘기해. 그건 네 친구들이랑 얘기해. 맞지. 네 친구들이랑 할 얘기를 왜 나랑 해? 그 커플들끼리는 커플들만의 비밀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끼리만의 유머 코드도 있고. 진짜 둘 사이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는 거지. 그렇지. 자기들만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수다를 떨고 싶으면 친구랑 떨어야지. 나랑 떨지 말고. 그래서 그레이는 수다가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근데 특별히 내가 볼 때 얘는 그리고 더 특별히 그게 안 돼. 잡담이 안 되는 애야. 그냥 뭔가 이렇게 사소한 얘기를 하면서 정서적인 공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 감정의 코어는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사랑을 못 느끼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렇잖아. 영화 보면은 충분히 그레이가 아나스타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느껴지잖아. 진짜 완전 사랑에 푹 빠졌어. 얘가 무릎만 안 꿇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SM 플레이만 돔과 섭이냐지.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얘가 하는 거 보면 얘가 섭이야. 그레이가 섭이야. 진짜 질질 끌려다녀. 돈 갖다 줘. 데리러 가. 어딨니 뭐했니. 자기가 질질 끌려다니지 얘가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니까. 근데 이 사소한 감정 얘가 근데 보통 이제 연애 처음 하는 여자들이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남자는 다정다감해서 특히나 아나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가 처음이었을 테니까 그치. 자신만의 낭만 때문에 더 그랬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레이한테 느끼는 그런 성적 만족도나 섹시함이나 카리스마나 그런 남성다움은 당연히 희석되지. 그렇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남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쉽나? 아니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적재적소에 제때 표출하고 이때는 이런 분위기, 저때는 저런 분위기, 그걸 맞출 수 있는 남자는 정말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그걸 원하잖아.
이럴 땐 남자다울 땐 남자답고 음. 수다스러울 때 또 수다스럽고 음. 웃길 땐 또 웃겨줘야 되고 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 버릴 건 버리고 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계는 인정하고 가야 돼. 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어. 거는. 그렇지. 근데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레이, 그러니까 이 그레이도 답답할 거야 지금. 아 이거 아닌데 얘는 진짜 세상을 모르는구나. 어. 연애라는 걸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계속 증명해줘야 되잖아. 어. 지금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아나스타샤는 네가 날 사랑하는지를 알려줘. 그리고 그레이는 나 너 지금 사랑해. 어. 이 지금 둘의 사랑을 계속 증명해줘야 되는 관계잖아. 그치. 아나가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게 아닌데 음. 얘가 지금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걸 그리고 나한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얘는 그냥 나를 되게 성적인 놀이개만으로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치.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그 분명히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분명히 같은 감정을 서로 전달하려고 해. 서로 좋아한다고. 근데 분명히 둘이 뭔가 되게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평행선 그리고 있는 거야. 아나는 아나 방식이 있고 그레이는 그레이 방식이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조율을 이제 해가야 되는 건데 이 그레이 같은 성격에 보면 다정하긴 하지. 다정하지. 돈으로 다정하긴 하죠. 그게 되게 세심하게 챙겨주고. 근데 얘는 영화관 가고 데이트하고 그런 게 싫잖아. 그치. 자기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얘기를 해. 그런 게 싫고 그런 사소한 그런 것도 싫고 사소한 감정 공유도 싫고 그냥 딱 코어만 서로 공유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아나스타샤는 이제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다툼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보면은 그 그레이가 되게 좀 극 중에서는 돈도 많고 매력적이고 되게 완벽한 남자로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아나한테 이렇게 빠졌을까? 아나한테?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매달릴까? 왜 이렇게 매달릴까?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우리는 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 왜 사랑하게 될까? 나는 너를 왜 사랑하는가? 우리 이화백님은 사랑했던 적이 있나? 뜨겁게 사랑했던 적? 뜨겁게 사랑했던 적. 나 얘는 진짜 사랑했다. 이런 거? 난 그 사랑의 점수를 매겨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난 걔는 진짜 사랑했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그 기준이 뭐야? 얼마나 많이 격하게 싸웠냐? 싸웠냐? 격하게 싸웠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거는 얘가 나한테 얼마나 화를 냈냐 했던 거 같아요. 싸울 때 얘가 나를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질질 울면서 자기 손목 긋고 내 앞에서 그래서 와, 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되게 멍하니 그 혼이 반쯤 나가서 느꼈던 것 같아.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장면을 믿지 못해가지고 너무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니까. 얼마나 만났는데? 그때 한 1년쯤 만났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나랑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냥 훅 떠나갔을 텐데 그게 안 되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장면이 그러게 같아서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나를 사랑해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 나를 떠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느낌이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되게 뜨거운 사랑 같았어. 그거는. 그래서 너도 같이 화내고 싸웠나? 나는 끝까지 봤는데 그냥 되게 그 영화 보는 것처럼 딴 그랬어?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케어해줬어? 그러고 나서 케어를 해줬지. 뜨거웠네 그러면. 뜨거웠죠. 결국 진짜 사랑했냐 이것도 얼마나 뜨거웠냐는 거네. 음. 그 뜨거웠다는 것도 얼마나 감정을 더 많이 드러냈느냐, 더 적나라했느냐의 기준으로 지금 본다는 거네. 나는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제일 기억난 게 소리 지르고 싸웠던 가장 격렬하게 싸우면서 원래 격렬하게 싸우고 나면 또 격렬하게 사랑하잖아. 정말 좋지. 잔잔했던 건 사실 잘 기억 안 나는 거야. 잔잔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연애가 아니라 하나의 우정이었던 것 같아. 그냥 남녀 사이에. 맞아. 그냥 어느 정도 스킨십이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음. 난 여자애가 화를 내거나 음. 그 화를 내는 게 이제 화를 내는 것도 여러 종류죠. 자존심에 상해서 그냥 화내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뭐 꼴도 보기 싫고 왜 나를 좋아해서 나랑 싸우는 건 느껴지잖아. 날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속상해갖고 나랑 싸우는 거는 느껴지잖아. 이게 그냥 이 새끼가 말을 이따위로 했네. 자존심 상해갖고 싸우는 애도 분명히 내 그런 애들이 더 많아. 맞아. 확실히 더 많아. 그냥 자기 자존심 상해서. 어. 그거는 뭐 별로 취급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좋아서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 여자가 정말 좋을 땐 이 여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할 땐 되게 속상하잖아. 속상해서 열받아갖고 내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싸울 때 있잖아. 그땐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근데 난 너무 감정의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은 싫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싸울 때 보면은 그냥 자기가 화가 나면은 그냥 혼자 내버려 둬라라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있다 보면 화가 풀려 있어.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냥 다시 행동을 해라고 하면은 그냥 별로 이렇게 크게 기억이 안 남아 그런 것들. 그치.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것도 그런 거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네가 맞냐 내가 맞냐로 싸우는 거. 와 그거 결론 안 나는 문제인데. 난 그거를 하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싫어. 그거는 연인끼리 할 건 난 아니라고 그치. 보거든. 너를 내 지배하에 두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어를 하는 건 자존심 싸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밖에 나가서 해야지. 연인 사이 할 건 아니지. 그거 밖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랑 하면 항상 내가 맞고 내가 이기지. 근데 내가 걔 이겨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뭐 이성적인 대화가 되냐? 안 되지. 그리고 하면 안 돼. 하면은 또 나중에 소리 막 빽빽 지르고 막 그렇게 할 게 더 돼? 근데 진짜 그런 건 진짜 꼴 보기 싫거든. 네가 맞냐 내가 맞냐로 싸우는 건. 근데 본인하고 나하고 관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싸우는 건 좀 다른 개념인 거지. 그거 좀 귀여운 것 같아. 그거는. 그건 귀엽지. 그래서 울려보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 형 진짜 변태구나 형은. 형은 내가 이 영화 얘기를 했을 때 단박에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는데 형도 되게 변태 같아. 이게 왜 변태야? 형은 진짜 일부러 울려보는 거는 진짜. 넌 없어? 나는 당연히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근데 이게 일부러 울려본다기보다는 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낼 때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진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의 감정의 한계를 보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그걸 당해도 봤고 해봐도 봤어. 나도 울어봤지. 옛날에 어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헤어질 것처럼 얘기를 해냈나 봐서. 그러니까 술을 한창 마시다가 아무 말 없이 술을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다가 어느 정도 둘 다 이제 술이 얼큰하게 올랐을 때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슬픈 단어만 쏙쏙 골라서 나한테 헤어짐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얘기를 해.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는 되게 문학소설 읽듯 눈물이 뚝뚝 나와. 그렇게 되면 이제 걔가 이제 자리를 일부러 비워.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걔가 없는 사이에 눈물이 펑 하고 터지거든. 근데 걔는 그거를 갔다 와서 또 되게 즐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펑펑 울었으면은 이제 거기서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나랑 이제 가가지고 뜨거운 밤을 보낼까? 그런 식으로 뭔가 거의 너를 갖고 놀았네. 갖고 놀았지. 근데 그거를 배워서 그런지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게 똑같이 술을 얼큰하게 마시면서 난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일부러 되게 그 싸운 다음에 화해를 할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울려. 친해진 짝 화해를 하다가 짠 화해인 줄 알았지?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속았지? 너 이제 집에 가. 너 싫어.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럼 애가 이제 그때부터 뚝뚝 운단 말이야. 진짜 몰래카메라처럼. 그러다 거기에서 뭐 한 번만 봐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너는 거기서 그게 그게 내가 이겼다라는 기쁨이야? 내가 이겼다라는 기쁨이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얘를 갖고 놀 수 있다라는 내가 상위에 있다는 그 개념이 좋은 거야?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그냥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귀여웠거든. 귀여웠다고 그 여자가? 그래서 더 좋아졌어?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가 정말 슬슬 이제 관계가 정리될 쯤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큰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기도 하는데 사소하게 그 감정들이 깎여 나가서 헤어질 때가 있잖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그냥 깎여 나가서 거의 안 남았을 때쯤.
그거랑은 비슷한 거네.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어. 일부러 헤어진다고 오케이, 얘기한다거나 오케이. 그런 거 같아. 그런 행동을 하고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내 사랑을 자꾸 확인해 보고 싶어 할 때 하는 행동이랑 비슷한 건가? 그러네. 얘가 나 사랑하나? 해서 어, 한번 어. 울려보는 거냐? 나 되게 좀 그렇구나. 되게 여자 같네. 근데 나도 음. 그렇긴 해. 근데 너무 그 감정이 음. 내가 이제 보통 좋아하는 여자나 이런 애들 보면 좀 성깔이 있거나 캐릭터가 세니까 그치. 형 같은 경우에는 좀 센 여자 좋아하지. 자존심 세고. 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그 감정의 균형이 깨진 모습을 나한테 보여줄 때 얘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난 느껴지더라고. 나도 그게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시종일관 음. 되게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얘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거기에서 흥미가 팍 떨어지는데. 그래서 울려보고 싶어. 그럼 그레이는 아나를 일부러 울린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대사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아나스타샤한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를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만족하길 원한다고 하잖아.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올 거야. 그 비슷한 뉘앙스가. 그런 게 그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복종을 하고 그걸로 인해 행복해하는 나를 보면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해져라.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나도 좋아하는 그 관계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되는 거지. 너무 야한 얘기만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여자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왜냐면 항상 뭔가 침대 위에서 걔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좋거든. 이런 게 진짜 그래? 사랑 아닐까요? 너 진짜 사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난 매번 되게 전력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아.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네가 좋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남자들 되게 많더라. 되게 많은 걸 일종의 관음증 아닐까? 남자는 섹스를 눈으로 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럼 모든 남자들은 모든 네.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나는 전혀 아니야. 그러면 형은 완전 반대야. 그러면 난 그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떻게? 내가 만족하는 걸 보면서 그 상대방이 만족하길 원해.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른 거야. 모든 사람, 그러니까 노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난 여기서 그 코어 테마도 그냥 그거라고 보는데 뭐가 노멀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사랑 방식이 진짜 다 다르다니까. 다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우리가 아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연애 얘기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노멀한 연애 얘기한 거지.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 사람들한테는. 그치. 그러니까 SM적인 요소를, SM을 사랑의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다른 두 남녀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원래 남자 여자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 다르지. 그러니까 되게 노멀한 얘기야 이거는. 근데 그 다른 게 그레이는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구체적인 남자는 좀 여자들의 환상을 깨버리는 것 같아. 구체적. 너 밥 2모금 이상 먹지 마. 너 체중 48kg 유지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계약 조건에 그것도 있잖아. 뭐 음식 뭐 정해진 식단으로 먹어야 되고 체중 조절해야 되고 뭐 그것도 있어. 되게 그런 건가? 처음에 사귀면서 자 우리는 다다음 만남에서 키스를 할 거야. 막 그런 식의 것들. 오늘은 손 잡고. 너 손만 잡으라고 했는데 이거 잡았어? 집에 가. 뭐 그러면 어차피 근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은 아무래도 배드신이겠지. 그치 당연히. 그냥 그것만 보려고 영화 다운받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그럴까? 근데 배드신 좀 실망이지 않았어? 많이? 되게 큰 기대를 했는 것 같은데 난 그러니까 좀 되게 하드할 줄 알았는데 너무 소프트했지. 너무 그냥 멜로드라마던데 그냥. 그치. 그거 예전에 미키루크하고 킴 베이신저 나왔던 옛날 영화 있잖아. 어떤 거지? 그거 되게 유명했는데 그 입술에 막 딸기 얼음 같은 거 물고 막 요플레 같은 거 이렇게 몸에다 부어서 핥아먹고 얼음 갖다가 얼음 키스하고 막 몸에다 녹이고 그런 영화 있었는데 그거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영화인지는 알지? 알아. 어떤 장면인지 알아. 그 영화보다 수위가 높지도 않고 오히려 더 그 영화가 더 섹슈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뭔가 되게 하는 행위 자체는 그레이가 했던 행동이 좀 더
자극적인데 연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섹슈얼 텐션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 살아 숨쉬는 게 그냥 섹슈얼 텐션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음. 텐션이 팍 충전되는 것 같아. 걔는 진짜 완전 천성돔이잖아. 아 진짜 걔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한테도 그럴 거야. 남자도 다 이제 거기 나오잖아. 통제광이라고. 어. 근데 걔는 진짜 통제광인 것 같아. 음. 그 처음에 만났을 때도 보면 인터뷰할 때. 인터뷰할 때 음. 그 사냥꾼이 음. 그 토끼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음. 아나스타샤를 노려보잖아. 반대로 아나는 이제 발발 떨면서 어. 뭐 간신히 적어 듣고 터듬터듬거리면서 이제 막 인터뷰 내용을 얘기를 하고 하지. 그게 SM에도 있어. 어떤? 그러니까 성향을 분석할 때 헌터. 그냥 사냥꾼인 거야. 헌터가 있고 그 사냥물이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때 아나스타샤를 보면은 되게 궁지에 몰린 토끼 같은 느낌이 들어. 발발 떨고 있고 표정 자체도 되게 비굴해. 그냥 되게 주인한테 잘못해서 혼난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레이가 신문지 말아갖고 손에 들고 있고 그 강아지가 오줌 따는데 잘못 싸가지고 그러니까 막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바닥 같은데 때리면서 큰 소리 내면은 막 이렇게 애가 깽깽깽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 거기서 딱 보면은 이제 그레이가 탭을 꽉 잡잖아. 나 그때 거기 섹슈얼 텐션이 확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테이프로 꽉 잡는 걸로 표현하잖아. 그런 섹슈얼 텐션 책상한테 푸는 거야? 풀 데가 없으니까. 얘가 텐션이 올라가니까 그걸 꽉 쥐잖아. 아이씨 저걸 어떻게 한번 으이씨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치.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아나스타샤는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걸 본인이 느꼈겠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그 강력한 텐션이 전해졌겠지. 그렇겠지. 그것 때문에 더 인터뷰하는데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위협적인 느낌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게 사실 본인이 뭐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대체 왜 이런 기분을 느낄까, 왜 이렇게 긴장될까라는 걸 본인이 모를 수도 있었을 거야. 이게 성적인 긴장감이라는 거를 본인이 몰랐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런 성적인 긴장감과 사회적 지위와 헬리콥터와 외제차와 이제 모든 게 있는 그러니까 위협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지적인 카리스마도 갖고 있는 진짜 돔인 거지. 그치. 지배자지, 지배자. 이제 그 지배자 앞에서 떨림을 느끼고 있을 때 보통 여자들 다 여기서 성적 텐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가? 근데 보면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잠깐 그 인터뷰하러 그 방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긴장이 팍 됐을 거야. 걔는 그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남자들도 그레이를 만나면은 긴장되지 않을까? 첫 만남이라면 무조건. 긴장될 것 같아. 우리가 아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다. 처음에 이제 직업을 구할 때 면접장에 들어갈 때 되게 긴장되는 그런 느낌처럼. 뭐 이건 너무 다른 얘기다.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레이니까 보면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받은 사람은 아니야. 절대 아니지. 본인을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어. 타인이 자기들한테 항상 자신한테 본인의 효용 가치를 증명한 거지. 본인은 타인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지. 그런 사람이 있지.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지. 진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왜 회사 다니면서도 나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줘야 되잖아. 특히나 영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증명하듯이. 근데 이제 그레이는 처음부터 그냥 최고 포식자지. 그냥 뭔가 되게 사기캐지, 사기캐. 그 포식자가 이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말을 안 되더라고 지금. 아까 그 말했던 브레처럼. 브레시지. 그래서 이제 혼을 내주려고 했더니 혼을 냈더니 픽 토라더스니 꺼지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가버렸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진짜. 되게 보면은 되게 신데렐라 드라마 같아.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했던 옛날에 그 뭐였지? 박시장 나오는 거 파리의 연인. 그런 것처럼 되게 거기서도 박시장이 되게 나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높은 지위의 그런 남자로 나왔다는 기억하거든.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 맘대로 안 되잖아.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 같아. 그냥 전형적인 신데렐라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벌로 매를 맞고 나서 여자애가 이제 이런 나를 원하냐, 이렇게 내가 울고 있는 걸 보기를 원하냐 하면서 이제 가잖아. 근데 이 장면에서 왜 여자는 울었을까?
되게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나는 그래. 음. 나는 그냥 생각을 해보다는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남이 보는 나를 생각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CCTV에 찍혀 있는 나를 어. 그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찍어서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되게 비참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치. 것 때문에 자존감이 팍 깎여 나간 거 아닐까 거기서. 그래서 내 생각도 음. 자존심 상한 거야.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자존심 상한 거지. 굴욕적인 거지.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그걸 굴욕적으로 느껴야 될 필요가 있나? 난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 내가 봤을 때 그 여자가 뭐 좋은 말로는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고 이제 나간 건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라고 느낀 이유가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잖아. 사실 원천적인 거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그냥 싸우다가 보면 그냥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 살리려고 싸우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이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 단순히 나는 엎드려 있고 이 남자가 나를 때렸으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자존심 상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정말 노예고 정말 주인이라면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건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적용을 해보자면 남들이 바라볼 때 이걸 내가 글로 설명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상황이 맞으니까 나 자존심 상해야지 이게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사랑에 대한 본인들 커플 랭귀지에 대한 자기네 커플들끼리만 있는 뭐 플레이 방식이라든가 대화 방식이나 자기들만의 것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 상황은 자존심 상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 그걸 남의 기준, 사회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고 나 여기서 자존심 상했으니까 이제 화내야지 라고 해서 화를 낸 게 아니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네. 되게 교육된 그러니까 주입된 판단이랑 좀 벗어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자기 너는 기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자존심을 상해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어떤 부분이 자존심이 상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 있어서 상대방이 날 때려서 근데 그게 그레이가 그 때리는 게 야 너는 병신이니까 엎드려. 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왕따를 막 괴롭히고 나보다 힘 약한 애를 패듯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그건 아니지. 되게 정중하게 계약상으로 이렇게 표신을 하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 당신이 싫어하면은 언제든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언제나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둘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런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레이가 나는 너를 함부로 대해도 되고 넌 내 놀이개고 나보다 하위에 있는 인간이야 라는 표현 방식은 아니었다고 난 보거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플레이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나보다 밑으로 보고 한 건 아닌데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게 자존심이 상했어야 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지. 얘는 왜 자존심이 상했을까라는 거지. 결국 문화적인 그러니까 방식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런 사랑 방식에서 자기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닐까. 자기 확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본인들만의 자기 그 남자와 여자 자기 연인들끼리만에 된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지키는 데 있어서 남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치. 자신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사랑도 남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사랑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하자면은 남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남의 사랑이라는 거지. 남의 눈으로 본 거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지 그러면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책에서 읽은 건데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 개인주의자에 대한 내용인데 개인주의자들은 필연적인 운명에 대한 복종을 할 줄 안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리로서 사는 사람들, 때로서 사는 사람들은 때의 무리에 껴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인 복종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이고 내가 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질투와 이기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진짜 개인주의자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당당하게 복종할 줄 안다라는 거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내 필연에 대해서는. 근데 무리로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내 필연은 없어. 무리의 필연만 있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나의 운명도 아니고 무리의 운명이지. 그러니까 내가 복종을 하는 거는 스스로 복종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운명에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만 그냥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 필연에 대한 운명에 대해 복종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느끼는 기분도 정말 내가 느끼는 기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기분을 느껴야 되니까 느끼는 거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나스타샤가 지금 그렇게 비참함을 느꼈던 것도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분명히 그레이는 얘를 되게 존중해주고 있거든. 사랑해주는 게 보이잖아. 언제나.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있어. 근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남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찍어가지고 유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람객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야. 자꾸 남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돼버리면 자꾸 모든 기준을 남의 기준으로 보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 관계는 맞는 건가? 그러다 보면 결국엔 이 남자는 남의 눈에 보여도 괜찮은 남자인가? 이 사람은 남의 눈에 보여도 괜찮은가? 내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 그건 그런 것 같아 정말. 자기의 필연과 자기의 운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연애에서 주제도 없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개새끼 같은 그런 식의 결론이 이어지는 거지. 물론 자기만의 특별한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게 없지. 자꾸 남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그레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전적으로 동의해. 그레이는 정말 훅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 나도 사실 여기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그레이만 사랑하고 있다고 봐. 난 아나스타샤는 사랑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직 그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그 순간까지 보면은 모르겠어. 그 아나스타샤가 그레이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는 느껴지지가 않아 별로. 그치? 그레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야. 근데 그레이는 정말 아나스타샤를 원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걸. 왜냐면은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브렛을 옆에 두고 속 썩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뭐 돈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외모가 못난 것도 아니고. 그치. 어디 가서 그냥 솔직히 여자를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아나스타샤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는 그레이 아니어도 되잖아. 딴 남자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얘가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레이는 그런 제약 조건이나 본인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느끼지만 어쨌든 이 여자여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 여자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잡으려고 매달리는 하잖아. 거지. 근데 아나스타샤는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 방식 그거 그레이 아니어도 딴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딴 사람이 헬리콥터를 태워주거나 뭐 노트북을 그렇게 쉽게 사주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돈 많은 딴 남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사랑인가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코어는 이 남자는 SM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날 놀이개로 보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볼 땐 사랑은 아나스타샤가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나스타샤가 계속 뭔가 감정적인 공유를 원하고 요리를 해서 먹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아나스타샤가 그레이한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레이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레이는 아나스타샤를 사랑하는데 아나스타샤는 본인이 사랑할 남자의 대상은 이미 있어. 그러니까 공상이 있는 거지. 그 공상에 그레이를 껴맞추는 거지. 그치. 근데 너 왜 내 공상에서 자꾸 벗어나? 이거 사랑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랑은 그레이 말고 딴 사람이랑 해도 돼. 그냥 꼭 그레이 아니어도 되잖아. 근데 그레이는 예역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그 모든 애정 공세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치. 오늘 이렇게 얘기를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로 이제 얘기를 우리 이화백과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때? 재밌었나? 재밌었어? 나는 재밌었어.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음. 음, 우리가 2편, 3편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일단 연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사실 여자들이 재밌게 볼 만한 영화라고는 하는데 사실 나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그레이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건 그거죠. 우리가 남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다음번에는 그냥 그 비슷한 식으로 연애 얘기를 풀어갈 만한 영화로 500일의 썸머. 좋지. 그거 보통 여자들이 좋아하는 영화지. 그것도 남자들은 거의 안 봤고. 근데 물론 그것도 남자들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우리 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우리가 뭐 여자가 아니니까 음. 여자 게스트가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때 한번 또 어쨌든 그때 얘기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예.